보시면요. 악마 카드와 러버스를 가지고 왔는데 공통점 먼저 찾아볼게요, 선생님. 타로 카드가 생각보다 심오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도구고 철학적이고 영적이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편협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악마 카드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러버스와 악마 카드는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과 숫자와 카드 이미지를 보자고 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카드 일단은 숫자상으로 연인 카드는 6번이고요. 악마 카드는 15번이에요. 근데 15는 수비학적으로 1 더하기 5 해서 6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러버스 카드와 악마 카드는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카드라는 의미죠. 그걸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선생님? 공통점을 먼저 찾아볼게요. 공통점은 여자와 남자가 나신을 하고 왼쪽 오른쪽에 서 있어요. 또 공통점은요. 여기는 열매가 보이고 여기는 불이 보이는데 여기는 꼬리에 열매가 보이고 여기는 꼬리에 불이 보이죠, 선생님. 우리가 구도상으로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도 놓쳐서는 안 돼요, 선생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발견하는 것이 타로 마스터의 능력이기도 한데, 이게 아래로 향하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런 부위별 상징적인 느낌들 모두 있잖아요. 선생님, 구도적인 느낌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한 손은 올리고 한 손은 내리고 있죠. 한 손은 올리고 한 손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양손 다 올리고 양손 다 올리는데 양손 다 봉을 들고 여기도 여기는 한 손에만 봉을 들었죠. 그러니까 1번, 6번과 15번, 21번을 이렇게 배치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배치가 되고요, 손이. 양손에 봉을 들고 양손을 들고 이런 것들은 다 밀접하고 치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선생님. 뿐만이 아니고 이 타로 카드에서 나타나는 상징들은 기독교 영지주의, 그 다음에 유대교 카발라, 이런 많은 종교적인 것들, 역사적인 것들, 상징학적인 것들, 철학적인 것들, 우주적인 것들과 영적인 지혜, 모든 것과 이어져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이 유튜브나 어떤 유명 강의들을 통해 또 워낙에 많은 곳들에서 이 6번 러버스에 대해서 가벼운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러버스가 나왔을 때 굉장히 가벼운 사랑이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제가 우리 제자 선생님들 자꾸 물음을 주시니 정말 제가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새벽에도 문자를 보내시잖아요. 선생님 뭐 이렇게 이 부분이 다르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 6번 러버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강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펙트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6번 러버스는요, 절대로 가벼운 육체적 사랑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가지 스토리 중에 한 가지는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이브가 어떤 타락을 하고 난 이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쾌락과 타락을 겪은 어떤 이후의 내용으로 묘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육체적 사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건 진실성 있는 사랑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예전에 조금 더 강사 초발심 때는 이게 너무나도 무지한 발언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해당 강사님이 나만큼 깊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두가 잘못 설명을 해왔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국내외 할 것 없이 정말 타로 마스터들 많이 봤지만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때는 초발심에 제자들을 데리고 화도 많이 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화도 많이 냈지만요, 제가 아직도 초발심이라 화가 나는데 조금 자중을 하고요, 선생님. 선악과를 먹은 이후는요, 6번 러버스의 변형 카드인 15번 악마 카드에 뚜렷하게 묘사를 했죠. 타락과 쾌락에 대해서는 15번 악마 카드의 선악과 이유를 명확하게 이걸 설계한 웨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선악과 이후에 대해서는 15번 악마 카드에 묘사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웨이트가요, 이걸 선악과 이전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요, 6번 러버스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기 전입니다. 전이고, 이 손 모양을 보고
가벼운 사랑이고 진실성 없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기에는요. 지금 선생님 이 손바닥이라는 건 나중에 제가 마이너 1번 카드들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요. 손등을 보여주는 건 당신에게 내가 내 속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손을 가리죠. 일부 손을 가리죠. 여기는 뒤에 손은 가리고 한 손만 내밀죠. 여기는 가려져 있는데 손을 또 여기는 가려요, 선생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요. 남자는 양손을 다 보여주죠. 여자도 사실상 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생님. 내 속을, 내가 가진 패를 당신에 보여주겠다. 나의 진실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타로카드의 굉장히 영적이고 심오한 지혜 중에 6번 러버스는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별이라는 아나하타를 상징해요. 4번 차크라인데 우리 가슴 정중앙에 있는 이 아나하타 차크라는요. 사랑과 연민 그리고 공감을 의미해요. 선생님. 그것은 정반대의 만남이에요. 정반대의 만남인데 나와 전혀 다른 당신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과 교감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당신을 배척하지 않고 당신에 대해서 나는 보여주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생님. 보시면은요, 선생님 여기 날개가 보이고 소용돌이가 보이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미간을 의미하는 제3의 눈, 인당혈이 깨어난 건데 여기도 눈 모양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크게 보면 눈 모양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눈의 모양을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즈나 차크라예요. 6번 아즈나 차크라가 깨어남을 의미하고 여기도 머리 위에 연꽃이 피죠. 그리고 미간 사이 아즈나 차크라인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조금 제가 가려졌지만요. 머리 위에 연꽃이 피고 꽃이 피고 광채가 지금 휘날리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우주와 연결되어서 제3의 눈, 영안이 활성화되어 있고 전시안이 활성화되는 영적인 과정을 말하고 선생님 여기도 보시면 이 1번부터 7번 차크라까지 우리 신체에는 차크라 시스템이 있는데 머리 맨 위에 7번 차크라 크라운 차크라에서요. 연꽃이 피거든요. 크라운 차크라에서 연꽃이 피는데 이 제3의 눈가요. 크라운 차크라, 제7의 차크라, 우주와의 연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뱀이 보이죠, 선생님? 연꽃이 보여요. 연꽃이 보이고 뱀이 보이죠. 연꽃이고 뱀이고요, 선생님. 우리 인체는요. 또 하나의 소우주라고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대우주라고 하죠. 사실 대우주와 소우주는 같은 개념인데요.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좀 어려우니까 다 두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타로카드가 훨씬 더 영적인 도구라는 거예요. 보시면요. 성경에 의해서 뱀은 타락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이 뱀은요 사실 말 그대로 우리의 근원적 에너지이자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쿤달리니 어웨이크닝이라는 각성을 말하기도 해요. 이 쿤달리니는 우리 어떤 영적 에너지가 1번 차크라 물라다라라는 곳에 따리를 트고 갇혀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우리 카드 시스템 상으로 봤을 때 카드의 아랫부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선생님.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가장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창조주 에너지가 하단전 아주 아래속 깊은 곳에 매여 있어요, 선생님. 묶여 있어요, 선생님. 이 가장 아래쪽에 빨간색은요. 이 빨간색으로 다 묘사되어 있죠. 가장 아래쪽은. 이 빨간색은 물라다라 차크라라고 뿌리 차크라라고 불러요. 가장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의미해요, 선생님. 그리고 15번 악마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거죠. 이런 것에 갇혀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우주와의 합일 그리고 어떤 영적인 에너지 아즈나 차크라의 각성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보고 달려들고 어떤 내 물질과 내 현실을 나아지기 위해서만 달려들면요. 15번 악마 카드처럼 거기에 급급하고 갇히고요. 우리의 어떤 창조주 근원적인 에너지는요. 이 쇠사슬에 걸린 듯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풀리는 시점이 언제예요? 풀린다기보다는 이 에너지가요. 자유로워지는 때는 언제예요?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과 아래로 내려오는 삼각형 구도가 만나죠. 위로 올라가는 삼각형과 아래로 내려오는 삼각형이 만나요, 선생님? 맞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타로 카드의 가장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피로트의 나무 카발라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고 만나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영적인 심오한 지혜와 관련되어 있어요. 선생님 보시면은요. 이거 선생님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입문 과정에서는 어차피 모르셔도 됩니다. 전혀 타로 하는데 모른다고 지장 없고요. 다만 어떤 자꾸 지적 호기심을 갖는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왜냐면 이 강의가 현업 선생님들이 보시기도 하지만 입문자들이 참 많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하면 타로 카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하고 놀라 뒤집어지실까봐 제가 할까 말까 진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볍게라도 설명드리지 않으면 고지고대로 듣고 믿기 때문에 제가 타로 카드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는 드려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선생님. 보시다시피 위로 올라가는 남성적인 에너지가 있고 아래로 내려오는 여성적인 에너지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건 선생님 어떤 의미냐면 남자의 성기는 위로 올라가죠. 약간 불의 에너지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남자의 성기는 위로 서죠, 선생님. 위로 서는데 이것은 정기적이고 남성적인 에너지, 발산하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올라가고 상승하려는 욕구와 같죠. 불도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요, 선생님, 물의 에너지예요. 약간 색깔이 바뀌긴 했는데 물의 에너지고요. 이제 마그네틱, 자기성을, 그러니까 자력을 띠고, 그러니까 자력을 띈다는 건 뭐예요, 선생님? 무언가 다른 자성을 띤 어떤 존재를 빨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이 여성성기인데, 여성성기 어떤 물의 힘, 물은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응축하는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아래로 떨어지는데 위로 올라가려는 남성적인 발산의 성향과 응집하려는 아래로 내려오는 여성적인 자기적인 성향이 만나서요 하나를 이뤄요. 또 보시다시피 위로 올라가려는 정기적이고 남성적인 에너지는 아래로 시계 방향으로 내려오는 형태를 취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를 취하는 여성적인 에너지는 다시 위로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이런 정기적이고 자기적인 에너지,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에너지가 만나서 전자기장이라는 에너지 사이클을 만들어내요, 선생님. 만나는 거죠. 그리고 뒤엉키고 혼합되죠, 선생님. 혼합되죠. 그것이 바로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러버스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제가 우리 강의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러버스는 단순히 가벼운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어떤 우리 인체라는 소우주의 여성적인 음적 원리와 남성적인 양적 원리가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에너지 사이클을 타로 카드로 묘사한 거예요. 우리 현대의학으로 우리 인체를요 해부할 수 있죠.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알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영적인 신체도 있어요. 우리 영적인 아스트랄체라고도 하죠. 우리 영적인 구성도를 해부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요. 1번부터 7번까지의 차크라가 있고 나디라는 척추를 따라 올라가고요. 선생님, 뱀이 다리를 트고 올라가려는 신경회로가 있어요, 선생님. 이 신경계를 관통하는 나디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동양의학으로 따지면요, 선생님, 경혈과 에너지 센터, 에너지 흐름, 기의 흐름, 경락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일단 이런 중앙에는요, 나디라고 슈슈나 핑갈라 이다 나디라고 있어요, 선생님. 그건 음적인 에너지와 양적인 에너지가 우리 신경계통을 통해 기가 흐르는 것을 말해요. 이런 여성적이고 자기적인 에너지와 정기적이고 남성적인 에너지가, 선생님 제가 말하면서도 질리는데 제 타로 수업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했거든요. 제이쌤 수업 진짜 질리는구나 싶을까봐 제가 할까 말까 고심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 제가 앞으로는 이거 안 할게요. 안 하는데 그래 제가 이걸 선생님께 입문 과정에 할까 말까 하는데, 제가 이 타로 카드의 6번 러버스가 이 가벼운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여기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진짜로 타로 마스터들이 혼란을 많이 겪어서 정말 많이 물어봐요. 스승님, 선생님. 그러니까 딱 찾아오자마자 이걸 물어봐요. 나는 이렇게 배우고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절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타로 카드의 6번 러버스는요. 이건 선생님 제가 강사반 때 할게요. 세피로트의 나무라는 카발라의 원리인데 그러니까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그 공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점이고 선이고 면이고 공간이에요. 그 3차원 공간이죠. 그래서 3번 여황제가 이 공간이라는 물질적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3차원 현실 세계, 즉 여황제가 현실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의미하고요. 올라갈수록 초의식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는 숫자 1번이라는 에너지 그 자체를 말하고, 여기는 숫자 90번이라는 물질적으로 현현된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세피로트의 나무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어요.
만나볼 수 있어요, 선생님. 또 이것은요, 철저히 주역의 음양의 원리와 음양 오행의 원리와도 철저히 연관돼요, 선생님. 연관돼요. 이 뱀이 뭐 유혹이고 다 알겠는데 내가 다 모르면요, 남들의 깊이가 너무 떨어지고 나의 깊이를 따라올 수 없어서 니들이 다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선생님. 내가 모르고 가르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자신 있게 물론 강의를 하지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사라는 존재는 틀렸을 때 인정하고 또 정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자꾸 터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한테도 참 많이 물어봐요. 러버스는 가벼운 육체적인 사랑이다. 뭐 많은 것들을 물어보는데 제가 공감 안 되는 것이 참 많지만요.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깊이는 한없이 깊고 나를 따라오지 못해서 지금까지 가르친 것들은 다 틀렸어. 이건 좀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 타로 카드가 그렇게 가벼운 단순한 도구가 아닌데 어떤 한 면만 보고 우리가 다 알고 너네가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성경책이기 때문에 불교적으로 묘사하죠. 늘 묘사하죠. 부처님의 전생애가 곧 자비를 의미하는데 부처님이 마지막에 식중독으로 돼지고기 먹고 죽었어만 설명하는 것과 유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부처님의 전생애를 통해 말씀하신 중용과 자비의 원칙을 어그러뜨려서는 안 되고 이 6번 러버스의 의미는 분명히 사랑과 자비 그리고 정반대의 만남 정반합이에요, 선생님. 여성과 남성의 만남 그리고 양극단의 만남 그리고 음적 원리와 양적 원리의 만남 올라가려는 것과 내려오려는 것의 만남 내부에서 드러나는 것과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것들의 만남 그리고 그것의 조화로움과 균형이에요. 하모니와 밸런스인데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죠. 저 예전에 아니고 저 홈카페 대표님이 상태 메시지가 균형과 조화예요. 홍대 홈카페 가시면 1층, 2층 보면 커다란 나무를 만날 수 있어요, 선생님. 그게 라파엘의 나무래요, 선생님. 이 6번 러버스에 나오는 라파엘이에요. 라파엘의 나무인데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이 이 러버스 카드의 성애자예요, 분명히. 그래서 뭐 상태 메시지도 균형과 조화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사실은 6번 러버스는요, 아나하타라는 사랑과 자비, 균형과 조화, 양극단의 만남, 그리고 정반대의 만남, 그리고 존중하는 것이다. 당신의 남성성과 남성적인 면모와 여성적인 면모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체에서 나타나는 1번 물라다라부터 7번 사하스라라는 아주 영적 원리에 이르기까지 양극단과 여성적인 음적 원리, 남성적인 양적 원리를 모두 포용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너무 가볍게 치환해서는 안 돼요. 근데 15번 악마 카드에 가면요, 러버스가 실제로 손아까를 먹고 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 1, 2번 물라다라와 그 2번 그 천골 차크라라고 해요. 천골 차크라라는 선생님 배꼽 밑에 그 하단전 쪽 배꼽 밑이기 때문에 성적인 에너지, 섹스는 창조죠. 곧 선생님 남자랑 여자가 만나서 섹스하면 선생님 뭐 쾌락이기도 하고요, 즐거움이기도 하고요, 어떤 창조이기도 하죠. 남녀의 어떤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말하기도 해요. 그것이 응집되어 있는 곳이 1번 뿌리 차크라 물라다라 회음부죠. 그러니까 1, 2번 차크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에너지가. 그러니까 암흑에 갇혀져 있죠. 갇혀져 있는데 굉장히 세속적인 에너지예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에너지가요, 16번 타워에서 붕괴를 맞이해요.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위치도요, 선생님, 제3의 눈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대우주와 소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순환하고 어떻게 영적인 원리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로 카드가 그렇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선생님. 이런 모든 것들의 모든 상징에 굉장히 심오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다. 선생님, 제가 입문 과정에 이걸 할까 말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내일에 거쳐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제 시간의 바퀴 강의가 철저히 실전과 현업 실전만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실전만 다뤄요. 써먹을 수 있는 지혜만 하죠. 그런데 제 웨이트 강의에서는 절대로 그렇게만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제 시간의 바퀴 강의가 억대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업 선생님들께 인기 있는 이유는요, 철저히
현실주의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리딩에 낼 수 있는지에만 중점적으로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나는 타로카드의 영적 원리, 순환적인 원리,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 써먹을지만 중요해 하면은 제 시간의 바퀴 강의에 웨이트의 기본 이론과 임상 실전을 모두 다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 웨이트 강의를 듣는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강의 초입부에 말씀드렸지만 타로카드는 이 세상과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역처럼.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과 통찰의 도구죠. 그러한 도구를 단순한 키워드로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뱉어내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앞으로 해 나가려는 일들은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리딩을 해내기 위해서요. 선생님의 깊이를 다져가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하나의 강의를 들으실 때 가볍게 듣지 말고 타로카드라는 도구를 통해 이 인생의 깊이 그리고 내공 더 넘어서서요. 타로카드 없이도 이 우주와 공명하면서 도구 없이도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시기가 오실 거예요. 내 깊이를 다지고 진정성을 통해 타로를 구도하다 보면 반드시 그러한 시기는 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해 나가고 싶고 해 나가려는 역할들은요. 선생님의 역량을 가장 최선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선생님의 최고의 버전을 만나게 해드리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과정까지 가는데 선생님이 단순히 이 카드를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 카드는 어떤 의미고 이런 작은 것에 너무 착을 걸지 말자는 의미로 제가 끊임없이 선생님께 통찰을 함께 하자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니까요. 절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선생님 내일 저녁에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